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특강을 해볼 건데, 이 출동 신고를 받고 범죄 현장에 갔는데, 이 압수할 물건이 있어요. 예?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자, 이거 어떻게 압수를 해와야 되는데, 이 경험이 적은 형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아니면은 좀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배울 때 제대로 형사성법을 갖다가 배웠어야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 좀 띨빵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압수할 물건을 제대로 압수를 못 해와갖고 나중에 훗날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갖고 이 피의자가 그죠? 나중에 피고인이 되잖아요. 그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려 그래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출동 신고를 받고 범죄 현장에 갔는데 그죠? 지금 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여자네요. 그죠?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해코지를 했나 보죠. 두들겨 패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쇼핑백 안에 물건에 돈이 들어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건데, 딱 경찰관이 출동해 보니까 이 쇼핑백을 갖다가 이 남자가 뒤지고 있더라고. 뒤져서 자기 주머니에 뭘 넣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요거를 압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여기 범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압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압수를 해와야지 훗날 골치 아픈 게 없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때 압수를 할 때 216조 제2항에 의해서 압수를 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서 압수를 할지 가서 생각을 골 때리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16조 제2항에 근거해서 압수를 해오게 되면은 훗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해. 근데 218조 같은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형식으로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서 사후에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올 때 거기다가 잘 기록을 해야 돼. 이것이 216조 2항에 근거해서 갖고 왔는지 218조에 의한 바로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에 의한 압수인지 그걸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또 봅시다. 우리 형사소송법 217조 제2항에는 뭐라 나왔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제출물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압수를 해야 되잖아요. 압수물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고 와서 이제 이것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계속 압수 절차를 갖다 밟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체포한 때로부터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지 돼요. 압수수색 영장을. 예? 그렇지 못하면은 그 물건을 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218조에 의해서 임의제출물 형식으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야. 예? 그래야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지. 218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그쵸 유류물이라 그러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요걸 임의제출물이라 그러거든요. 어쩐다는 거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218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의수사 부분에 들어가요. 이게 강제수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요 경우가 되면은 218조에 의해서 갖고 오기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논한 거지. 그죠? 근데 그 피의자가 임의제출물 형식으로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임의제출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자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임의제출물이란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 수집 방식이고,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뭐다? 바로 제출자, 그 물건 주는 사람의 임의성, 바로 자발성과 그 관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임의제출물, 말 그대로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얘기가 끊어졌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임의 제출물이라는 것은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임의성, 자발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와의 또 관련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물건이 그죠?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줬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218조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 부분이 아니라 임의수사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다음 임의제출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바로 요건, 자 가장 중요하고 나와 있죠.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 임의성 중요하죠. 강박, 압박, 거짓말, 회유, 자 이런 거 없이 제출자가 스스로 제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임의제출물이 아니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임의제출물에 바로 이 임의성, 자발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강제로 압수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영장을 받아놓지 않으면은 사후영장을 받아놓지 않으면 훗날 증거로 쓸 수가 없어. 설사 그것을 갖다가 법정에 뭐 판사 앞에서 들이내밀어도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응? 절차 위반에 위법수집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로 가져가겠다 협박하여 제출받은 경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돼. 거기다가 응? 그 양반한테 설명을 잘 해야지. 설명을 그렇게 얘기해야죠. 너 어차피 너 이거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너 나중에 죄가 더 커진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너 법대로 처벌하게 되면은 너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가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바로 여기에 대한 임의제출문 형식으로 주는 것이 나중에 네가 형량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응?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네가 뻗인겨 봤자 어차피 이거 증거로 쓸 것이고 그리고 시간만 지체될 뿐이 시간만 늦어지는 것 뿐이지 너의 죄가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임의제출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성가시고 성가시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임의제출물로 갖고 오면은 그만큼 성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되도록이면 바로 소유자, 소지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보관자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또 피의자, 그 사람이 피의자라면은 피의자를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아래 나왔는데 제출자의 권한 봅시다. 자, 제출자, 즉 권한.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자, 그리고 예로 스마트폰 주인, 사무실 관리자,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범죄와의 관련성도 중요하죠, 그죠? 해당 물건이 범죄의 혐의와 입증에 관련되어 있어야지 돼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범죄를 만약에 다른 범죄와 해당되는 물건을 갖고 오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런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쇼핑백에 든 가방에 돈 갖고 지금 이 여자 남자 지금 막 쌈박질 해갖고 치고받고 해갖고 피 흘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내연의 관계이다 하면서 갑자기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주변에 만약에 모텔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떨어져 있던 성관계를 했던 무슨 콘돔이라든지 이런 걸 쓸데없는 거 지금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걸 가지고 오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 둘이 내연의 관계이다 하면서 알고 보니 둘이 내연의 관계이다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불륜이다 하면서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임의제출물을 받아오는 절차를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봤는데, 자, 임의제출 어떻게 받아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볼게요. 자, 임의제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물건을 직접 건네거나 제출의 의사를 밝혀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해야 돼. 자, 수사기관은 제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임의제출한다는 거 네가 좀 동의 좀 해줘야 되겠다. 좀 동의서 좀 써봐. 거기다가 서명 좀 해라. 이거 받아와야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이미지 출물이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땡큐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보세요.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합니다 라는데, 그쵸?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길이 18cm 곱하기 25cm에 해당하는 쇼핑백 한 개와 뭐 예를 들면 뭐 현금 다발 5만원권 100장, 그 다음에 만원권 뭐 200장 이 든 쇼핑백을 압수하다. 뭐 이렇게 뭐 거기서 적어놔야 되겠죠. 개수를 적어놓고 해당되는 압수물의 형상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묘사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핸드폰 압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범위 제한, 제출된 휴대폰 등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통째로 다 핸드폰 통째로 들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끄집어내와 갖고 증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그 해당 범죄되어 있는 것만 착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착출해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밑에 참여권 보장, 데이터 탐색 및 복제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 참여권 보장 안 하면은 꽝인 거야. 만약에 그 압수할 물건이, 그죠? 이미지 출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출물이 핸드폰인 경우가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에서 그 해당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축출해야 되는데 그 축출 과정에서, 그죠? 축출해서 그걸 복제해야 되잖아요. 축출하는 과정에서 바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요 기회 안 주고 그냥 무작정 경찰이 그냥 추출해서 그냥 증거물로 첨부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을 나중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보면은 이미 제출 거부가 가능한데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경찰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제한, 제출 당시 관련성이 없거나 범죄와 무관한 별건의 증거를 찾아낸 경우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환 절차, 이미 제출물도 법 위반이 없다면 수사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정리 좀 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미 제출물 형식으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제출물에 그러니까 맨 들어가는 노력은 비슷비슷해. 이미 제출물로 갖고 오건, 그죠? 아니면 218조에 의한 이미 제출물로 갖고 오건 이거로 갖고 오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16조 제2항에 의해서 갖고 왔다고 한다면은, 그죠? 갖고 왔다고 한다면은 계속 압수를 해야 되니까 그 계속 압수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7조 제2항에 따라서, 그죠? 계속 압수할 때, 자, 그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요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218조에 의해서 바로 유류물이나 이미 제출물 같은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했었죠. 자, 이 경우에는 뭐 사후영장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데 대신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야. 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그 압수하는 대상자가 바로 제출자가, 그죠?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줬다는 것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바로 동의서를 받아줘야 돼. 임의 제출 동의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된다? 그 제출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야. 받아놔야 된다는 거야. 제출 동의서를 주고, 야, 여기다 서명해. 하고,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또 하나 작성해야 될 거 있어요. 바로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바로 그 제출자에게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번거롭지만 요 두 개만 딱 된다면은, 그죠?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것이 또 디지털 압수물이다, 디지털 데이터다, 핸드폰 같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데이터를 축출할 때 핸드폰 통째로 가져오면 안 되고, 핸드폰에서 그 범죄와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만 축출해야지 돼요. 그 축출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하라? 바로 피의자 또는 그 피의자의 변호인을 참여권을 보장해주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 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래서 어쨌든 압수할 때는 머릿속에 맴맴 돌아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어떻게 압수를 해와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볼 때 이럴 거예요. 텔레비 볼 때, 저 새끼 좀 빨리 체포해서 잡지 왜 안 잡고 저기 형사들이 저 꾸물쩡 뭐라 그러지, 시간을 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체포할 때 그 작전을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거예요. 체포 후의 절차까지 머릿속에 지금 그림을 스캐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띨빵하게 일단 잡아와갖고 뭐 한다, 그러면 일의 순서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기껏 잡아갖고 저기 했었는데 그 증거 능력이 없다 해갖고 무죄로 방면한 경우가 있었어요. 속 터지죠, 그럴 때. 그죠? 나쁜 놈인데.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약하면은 형사 생활이 안 돼. 쉽게 얘기하자면은, 특히 압수수색 체포구속 관련돼서, 특히 압수수색 같은 거 잘 모르면은 그냥 꽝이야. 형사야만 맨날 요거도 먹고 저기 검찰청에 불려가거나 아니면은 그 고참 형사한테 맨날 혼나고 막 그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맨날 전화 오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형사소송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216조 제 2항에 의해서 갖고 올 것인지 218조 이미지 출물로 갖고 오실지 항상 수사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설명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 공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거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